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베테랑 캐디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캐디? 아마도 제 직업을 들으시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캐디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골프장이 달린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캐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시작했고, 체력 하나는 좋았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보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4살이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한창 놀기 바쁠 때였는데 저는 골프장 캐디 일을 하면서 젊음을 보냈죠.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최근 들어 골프 운동이 대중화돼서 시선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캐디를 한다고 하면 무시하곤 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남편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서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왜냐면 제가 하는 이 캐디 일을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말도 마세요. 아휴, 상견례 날부터 파혼 각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야말로 스펙이 좋은 엘리트였어요. 공부를 잘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뒤에도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오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은 공부에 소홀한 남편보다는 시누이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공부 뒷바라지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나이 30이 다 돼가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었는걸요. 저는 그런 사정을 남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죠. 부모님 등골 빼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자리도 못 잡고 매일 과소비만 해대는 여동생에게 남편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상견례장에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으면서 째려보더군요. 그 눈빛에서부터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아가씨,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제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보지는 마세요. 저는 분명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어찌나 쳐다보든지 무안할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지는 말라고 말이죠. 제 말에 좀 무안하기는 했는지 시누이가 저한테서 시선을 돌리더니 그제야 고개를 시어머니 쪽으로 돌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캐디 같은 거라도 할까? 그럼 돈은 많이 벌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중노동이라는데. 옆에서 골프채나 잡아주고 물건 들어주고 결국엔 시중 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난 죽어도 그런 허접한 일은 못하겠던데. 세연이는 진짜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는 일을 어쩜 그렇게 오래 일하셨을까? 학력이 딸리셔서 그런가? 그래도 뭐 돈은 많이 버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사시는 건가 보네요. 그죠? 시누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대꾸도 하기 싫더군요. 시누이의 실언으로 그 상견례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저도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누이의 돌발 행동에 제일 화가 났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뭐? 너 말 다 했어? 얘가 미쳤나?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 오늘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어? 남편이 옆에 있던 시누이를 향해 복화술로 화를 냈어요.
그리곤 남편은 양가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죠. 아, 그 모습이 참 듬직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아직 30살 처먹도록 어디 취직도 못해본 아이라서요. 남이 하는 일들이 쉬워 보이나 봐요. 죄송합니다. 남편의 말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어요. 다행히 중간에서 중재해준 남편 덕분에 상견례장 분위기는 다시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애써 표정을 수습하셨죠. 근데 남편이 애써 포장을 하는 사이 제밥을 뿌리시는 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셨죠. 뭘 그렇게 수습을 하려고 해? 애가 뭐 틀린 말 했니? 사부인이 대단하시네요. 딸이 어린 나이에 캐디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셨어요? 아휴, 저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캐디하는 며느리 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데려왔으니 어째요? 부모가 질 수밖에요. 남편이 애써 시누이의 말을 좋게 포장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더군요. 저는 제가 일하는 캐디 일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뭐 캐디는 아무나 한답니까? 그게 중노동이라서 그렇게 무시해도 된답니까? 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 뭐요? 사돈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캐디하는 며느리가 어때서요? 요즘 골프 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몰상식한 말씀을 하세요? 아휴, 참. 그래도 백수 며느리보다야 낫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엄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를 뱉으셨습니다. 근데도 뭔가 속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저요, 평소 성질 같았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계신 자리라 애써 참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다니요. 캐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왜요? 제가 오빠보다 돈 많이 벌어오니까 아들이 저한테 무시라도 당할까봐요? 오빠가 그동안 자기 집안 별로 내세울 게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미국 유학 다녀오면 뭐해요. 천박한 사고방식에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꼬라지가 몰상식하게까지 하니. 아니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캐디를 무시하죠. 엄마, 가요. 됐어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저는 그 상견례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몰상식한 사람들의 말에 대꾸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모셔서요. 그렇게 상견례가 파토가 나고 제 차에 태우고 집에 가는데 차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친정엄마는 차 창문을 쓱 내리더니 훌쩍훌쩍 거리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공부를 많이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요. 우리 집이 그때 그렇게 망하지만 않았어도 너도 번듯한 대학에 가는 건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캐디 일하면 돈 많이 버니까 내가 그거에 혹해서 계속 너 그 일 하라고 했던 거라고. 하루 종일 나가서 사람들 시중 들어야 되고 골프 가방 들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 아는데도 그 일을 그만두라고 못했으니. 친정엄마는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는 걸 보고 있으니 점점 더 화가 나더군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나는 이제 캐디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전문직인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막말일 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진 마요. 알았죠? 그리고 나 그 시누이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 결혼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알았죠?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를 달래면서 말을 했습니다. 딸이 상견례장에서 그런 소리나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렇게 다들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날 밤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제발 한 번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견례를 하게 돼서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파혼이라니,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격지심인진 모르겠지만 골프장 캐디로 일한다고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걸 구구절절하게 참고 살기도 싫었어요. 게다가 그런 걸로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집안하고는 엮이기도 싫었죠. 남편을 사랑하면 그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냐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거와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까지 상처를 받은 터라 저는 시댁의 태도를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저희 남편이 제일 불쌍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파혼을 당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여기서 자기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제발 나와줘라.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이런 일로 헤어질 수 없잖아. 응? 제발 나와줘.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대문 앞에 서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게 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네, 결국 저는 남편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를 번쩍 안았고 아까보다 더 크게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거실로 들어가서는 친정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혼하면 시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장인 장모님, 저 동굴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쫓아다닌 거 아시죠? 안 그래도 아까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그냥 제가 집하고 연을 끊을게요. 그러니까 동그리하고 헤어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남편은 저 없이는 못 산다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시댁하고 연을 끊겠다고까지 각오를 보여주더군요. 다시는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내 편이 있다면 시부모님이건 시누이건 저를 무시하고 구박줘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하다못해 그 집과 인연을 끊는다잖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화해를 하고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직접 사과도 했어요. 물론 사과하는 태도가 진심인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뻣뻣해서 무슨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요. 살면서 그 누구한테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해보거나 배려를 하면서 살아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시어머니의 과도한 애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었죠. 어찌됐든 저는 남편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저는 시누이와 마주치기 싫어서 명절 때도 당일날에 가서 제 할 일만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시누이가 입술이 툭 튀어나와서는 며느리가 명절에도 띵까띵까 한다면서 훈계를 두더군요. 하지만 저한테는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했습니다. 무섭게 채근하는 오빠 때문이기도 했지만 의기소침해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시누이가 일을 안 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달까요? 어찌됐든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기도 싫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겠지 하고요. 마음 깊이 저는 시누이를 저의 가족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시누이는 결혼 준비로 바쁘더군요. 서방님 될 사람이 전기 기술자여서 그런지 돈을 꽤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고학력자라나 뭐라나 툭 하면 비교하고 툭 하면 질투하는 게 이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특성인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하루 종일 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속물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도 꼭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상기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은 어디서 주워왔나 싶을 정도로 다르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다행이었죠. 아, 시아버지는 어떠냐고요? 뭐랄까, 시아버지는 거의 방임하시는 분이었어요.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죠. 하여튼 집안 꼴은 별로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남편과 잘 살기 위해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죠. 하지만 저의 노력도 얼마 가지 않아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헐, 새언니, 얼굴에 그 기미는 뭐야? 누가 보면 우리 오빠보다 나이 많은 줄 알겠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 피부가 그렇게 되는데 관리 좀 해. 몸매도 무슨 남자 몸매 같고. 그러다가 우리 오빠 다른 여자라도 생기면 어쩔라 그래. 뭐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못하는 말이 없네요. 나 참, 캐디 일하는 거 천박하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아가씨 수준이 참 밑바닥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돈 많이 들여서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머리에 똥 만들었는데. 저는 명절 준비로 한참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트집을 잡는 시누이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저는 할 말은 하는 소신 있는 며느리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캐디 생활만 15년을 했는데 별의별 손님들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이상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하고 돌려서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손님들에게 꼭 사과를 받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었죠. 게다가 제가 워낙 일을 잘했거든요. 프로페셔널한 수준급이었습니다. 제 스케줄에 맞춰서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몸값이 좀 괜찮은 편이죠. 한번 일 나가면 손님들이 챙겨주는 팁도 두둑한 편이고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똑같이 대하는 편이에요. 그랬던 노하우들이 쌓여서 시누이의 몰상식함을 꺾어주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뭐요? 세연이 말하는 게 가관이네? 머리에 똥이라니! 아니, 오빠가 요즘 일 없이 백수로 있다고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자가 드세긴. 하기는 그러니 캐디 일이나 하지. 나처럼 곱게 공부하다가 곱게 시집가서 지금은 곱게 현모양처로 있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미안하네요. 제가 너무 곱게 사는 것 같아서. 시누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제 말에 또 말대답을 하더군요. 뭐 곱게 커서 곱게 집안일이나 하고 있다나 뭐라나요? 지가 무슨 공주인 줄 아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너무 웃기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남편이 몸이 많이 아파서 직장을 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비교를 해가는 꼴이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래요. 매부가 요즘 돈 좀 버나 봐요. 아가씨 얼굴에 진짜 때깔 장난 아니네요. 하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쭉 그동안 놀고 먹고 했는데 결혼해서도 쭉 놀고 먹고 하니까 얼굴이 좋은 거죠. 아가씨의 피부 비결은 백수? 저도 시누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말장난을 늘여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한 짓이죠. 하지만 제 말에 시누이는 단단히 화가 나긴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이 뭐 틀렸어요? 하루 종일 놀고 먹는데 피부가 좋을 수밖에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저와 시누이는 가족보다 먼 사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요. 그냥 서로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한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랬어요.
전기 기술자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온 서방님의 일이 삐걱대고 있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이라는 게 한참 돈이 돌 때는 도는데 아닐 땐 또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데 그때가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던데 서방님의 성격이 개차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이 겨우 들어왔다고 해도 현장에서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매일 술을 마시게 되고 시누이와도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누이는 매일 명품을 사대느라 과소비를 하면서 살다 보니 생활비는 늘 마이너스가 났던 겁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시누이가 서방님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럴까 싶다가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부인한테 막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든 건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저는 그 둘을 보니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둘을 현관 밖에 세워둘 수가 없으니 거실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해줬죠. 근데 이 두 분 저희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놀라더군요. 저는 그동안 캐디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집을 쫙 리모델링 했거든요. 물론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는 말은 안 했죠.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말하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안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턱 벌리면서 놀라더군요. 어머, 새언니, 이렇게 잘해놓고 살면서 우리 집에 올 때는 기미크림도 안 바르고 왔어요? 와, 진짜 집에 돈을 덕지덕지 바르셨네요. 뭐 그다지 고급스럽게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실 말씀이 뭐예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가봐야 되거든요. 저는 백수가 아니니까. 저는 집에 오자마자 삐딱하게 말하는 시누이한테 저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보더군요. 뭔가 부탁할 게 있다고 왔으면서도 저한테 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요. 너는 왜 맨날 괜한 소리를 해서 욕을 먹니? 오늘 네가 무슨 말 하려고 온 건지 잊었어? 아휴 참.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팔을 잡아 끌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랑 싸우러 왔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죄송해요, 새언니. 제가 하는 말 마음에 두지는 마요. 오늘 보니까 오빠가 새언니를 정말 잘 만났네요. 이 집 대출도 다 갚았다더니 리모델링까지 싹 하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인데. 암튼 새언니, 그동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누이가 저한테 단단히 부탁할 게 있긴 한 모양인지 꼬리를 내려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너무나 뜬금없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시나 걱정도 되더군요. 근데 시누이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언니, 나도 캐디 하고 싶어요. 저 캐디 일 배우고 싶어요. 그 일하면 돈 엄청 번다던데요? 제가 그동안 몰라서 했던 말들은 다 잊어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체력 짱 좋아요. 사람들 비위도 잘 맞추고요. 저는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캐디 일을 알려달라니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니 사정이 좀 딱하더군요. 그래, 며느라. 그동안 얘가 했던 말들은 다 잊어. 진심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았지? 얘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그래. 아니 글쎄, 박서방이 매일 술이나 마시면서 도박이나 하러 다니잖아. 애들도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누이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부부 갈등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난처하더군요. 아이들도 있는데 시누이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 게다가 마침 골프가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면서 캐디 자리도 부족해진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역전된 상황이 통쾌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캐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다니.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했어요. 한번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요. 하지만 힘든 일인 만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도 일러주었습니다. 돈만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몇 달 못할 테니까요. 진지하게 반응을 해주는 제 말에 시누이는 감동을 받았는지 눈빛이 깜빡거리더라고요. 이제야 자기의 멘토를 만났다나 뭐라나요. 참. 며칠 후 저는 골프장으로 시누이를 데려갔어요. 실습 차원에서 첫 2달 동안은 수습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는 수입도 적게 나왔죠. 그것도 감내하겠다면서 시누이는 열심히 교육을 들으면서 지내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차에 태우고 다녔어요.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인데 따로 가기도 그렇고요. 근데 어쩜 얼마나 얄미운지요. 기름값 한 번을 안 내더군요. 저는 매번 아이들 용돈하라고 몇만 원씩 쥐어줬는데 그래도 저 참았습니다. 시누이 형편이 정말 많이 안 좋았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기특했습니다. 시누이는 엄청 불평을 하면서도 잘 참아내더군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골프장에 바람 막아줄 곳 하나 없으니 힘들죠. 유니폼 안에 핫팩으로 중무장을 해놨는데도 추웠으니까요.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시누이는 실습하면 며칠 사이에 피부가 폭삭 늙어버린 것 같다면서 어린애처럼 울기도 하더군요. 근데 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안 뒀습니다. 당장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나 뭐라나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일했을까요? 시누이는 처음에 걱정과는 다르게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캐디 일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도 잘 몰랐지만요. 그래도 버틴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차를 마련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차를 샀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데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마련을 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자세히는 묻지 않았어요. 아마도 중고차 같은 걸 샀을 거라고 추측했으니까요. 그 자존심이 센 시누이가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싫겠어요. 일단 시누이와 같이 안 다녀도 된다는 게 엄청 편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 마주칠 일도 많지 않게 됐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늘 똑같은 일상을 지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저는 골프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골프 치는 사람들 중 특히 남자들끼리 온 경우에는 여자 캐디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죠. 그러다 바람이 나기도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시누이의 경우는 이와 반대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 아직 못 들었어? 네 시누이라는 그 애 단단히 사고 쳤던데? 아니 글쎄 골프장이 어제 난리가 났었다더라. 부인이 찾아와서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패대기를 쳤대. 뭐? 지금 바람이 났다는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애 딸린 유부녀가. 아니 여기서 돈만 보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니. 근데 더 웃긴 건 네 시누이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거야. 그 남자가 이실직고 다 불었대. 아니 글쎄 골프채가 아니라 거길 잡았다잖아. 저는 동료의 말에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골프채를 잡아서 챙기는 게 캐디인데 거기를 잡았다니요. 야 진짜 웃기지. 아니 걔는 진짜 요물이더라고.
부잣집 남자들만 골라서 골프채 잡아주는 척하면서 거기를 쓱 잡았대.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수준 이하의 행동이었죠. 그렇게 의도가 다분한 상태에서 캐디 일을 해왔고 그동안 여러 남자들한테 돈도 뜯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다니까요. 하기는 그동안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골프장에 출근하는데 입술을 빨갛게 해와서는 제가 기겁을 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레깅스 같은 옷을 입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뭐 요즘 유행이라나 뭐라나? 그리고 제 차를 타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좋아만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남자들이 사준 차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이렇게 여시 같은 짓을 해가면서 캐디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는 신우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새언니, 만약에 우리 남편이 전화 오면 말이야. 그때 일이 있어서 같이 있었다고 말해줘. 제발. 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있었다고 말하라고?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요즘 돈 좀 번다고 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나 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애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건 안 보이나 봐. 그니까 새언니가 같이 있었다고 말해줘. 알았지? 저는 신우이의 부탁을 듣고 알겠다고 말을 했었죠. 하긴 신우이 부부 사이가 예전만큼 좋지 않은 건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다고 의심을 하다니 그건 서방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뇨. 설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혹시 신우이가 서방님한테 전화 온 거 없었나 하고 말이죠. 아니면 시어머니한테라도 연락이 온 게 없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골프장에 찾아왔다는 부인이 아직은 신우이의 집에까지는 행패를 부리거나 한 것 같진 않더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오히려 되묻더군요. 신우이한테 무슨 일이 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이 고민을 저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컸으니까요. 여보, 근데 오늘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아가씨가 골프 치러 온 남자랑 바람이 났다나 봐. 이걸 어쩌지? 어제 골프장으로 그 부인이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이게 문제가 아가씨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게 문제야.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요즘 둘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그런 짓까지 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너무 놀라지는 마. 사실 더 충격적인 게 골프채 잡아주는 척하면서 거길 잡았대요.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라니까.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세상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몇 년 동안 끊고 있었던 담배까지 찾아서 피웠어요. 욕이 목구멍까지 넘어오는 걸 겨우 참아내는 것 같았죠. 하긴 같이 다니던 저도 몰랐으니까 남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남편은 한참 동안 흥분해 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여동생을 타이르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 나보고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우이 부부가 헤어지기를 원하진 않았으니까요. 그 조카들이 불쌍해서 어쩝니까? 그 일이 소리 소문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정말 시누이 부부는 잠잠했어요. 골프장도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고요. 시누이는 한동안 안 나가는 것 같더니 다시 캐디 일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더군요. 저와 남편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도 서방님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밤 12시가 되던 때였는데요. 안방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그 벨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불길하더군요. 그 시간에 전화 올 게 없는데.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그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시어머니더군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지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역시나 큰일이 터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뭐? 맞았다고? 이놈을 진짜 어디 얼마나 다쳤는데. 이야, 이런 쓰레기를 봤나. 알았어, 기다려. 엄마, 내가 지금 갈게. 저는 남편이 화를 내는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가 글쎄 맞았대. 아니, 남편 새끼한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도 얼른 옷 챙겨 입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이놈을 가만 놔두나 봐라. 저는 남편의 말에 얼떨결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일이 있었는데도 흥분한 남편 때문에 안 가겠다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지라 시누이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혹시 또 다른 남자 문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도착을 해보니 사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서럽게 막 울고 있더군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서방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들었어요. 때릴 데가 어딨다고 여자를 때리냐고 막 소리도 지르더군요. 제가 옆에서 말려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애써 말리면서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보고 화를 내든지 말든지 하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서방님이 저희에게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저는 그 행동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서 이상한 걸 봤다는 뜻이겠죠. 보세요. 형님도 한번 보시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요. 아무리 동생이어도 그걸 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못하실걸요? 아셨어요? 남편은 서방님이 내민 핸드폰을 들고서는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저도 그 옆에서 같이 봤고요.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여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떡해. 시누이가 어떤 남자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 적을 수가 없을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사랑에는 기본이었고 골프장 곳곳에서 즐긴 밀회에 대해서도 둘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넓은 골프장 내에서 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캐디 생활 15년 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걸 보고 있으려니 놀랍기까지 하더군요. 시누이가 이 정도로 막 나가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더 빼박이었던 거는 온갖 대화 내용이 성적인 내용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걸 보고서 눈이 안 돌 남편이 어딨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얼음이 되어버렸죠. 물론 그렇다고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화가 날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을 어쩌냐. 정말 이렇게 인생 막 살 거야? 어?
도대체 일을 하랬지 연애를 하랬냐? 어? 내가 너 맞고 왔다고 하길래 그래도 네 편 들어주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뭐 팬티가 어떻고 거시기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 딴 남자라? 너 아우 야 너는 언제 정신이 들래? 남편은 그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할 말을 잃을 수밖에요. 이 정도의 증거라면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상황에서 신우이가 억울하다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다는 겁니다. 새언니, 내 얘기 좀 들어줘요. 그 문자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남자랑 놀아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죠? 이게 캐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상한 놈들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상한 놈이 자꾸 문자 보낸다고 하소연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는 신우이가 하는 말에 순간 멍해져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신우이의 말에 동조를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고 말이죠. 그니까 신우이의 말은 골프 치러 온 이상한 손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서 어쩔 수 없이 대꾸를 해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골프 치러 온 손님과 캐디 사이에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말해달라는 거였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손님을 본 적도 없었어요. 물론 짓궂은 손님은 많았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성희롱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처벌받으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손님과 문자를 하다뇨.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저를 압박해 오더군요. 며느라, 맞지? 얘 말이 맞는 거잖아, 그지? 너도 예전에 이상한 손님 꼬였었다면서 네가 여기서 솔직하게 다 말을 해줘야 박서방이 오해를 풀 거 아니야,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신우이의 말을 믿고 나한테 순수하게 물어보시는 건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런데 괘씸했습니다.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얘기를 신우이한테 해본 적도 없었는데 없는 일까지 꾸며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제 한마디에 한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좀처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저를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놀라더군요. 세상에 골프 치러 가는 남자들이 그렇게까지 캐디를 가지고 논단 말이야? 아우 속 터져. 아니 당신은 그런 걸 왜 한 번도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럼 당신한테도 막 더럽게 들이대는 놈들 있었다는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듯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캐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못된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일하지 말라면서요. 상황이 점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남편은 골프 치는 남자들을 이상하게 볼 것이었고 지난 15년간 내 밥벌이였던 캐디 일까지 그만둬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혼자서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러다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신우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만난 손님들은요. 하나같이 젠틀하셨고요. 캐디들 무시하거나 희롱하지 않았어요. 새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래요? 남자들이 캐디들 따라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잘 알잖아요. 새언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죠? 내가 조카들 불쌍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정신 차려요, 제발. 다시 말해드려요. 저는 15년간 일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본부인이 찾아와서 머리채 잡히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나보다 아가씨가 더 잘 알 테니까
그만 말할게요. 근데 가만히 있는 나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진 마세요. 거짓말을 너무 진짜처럼 하니까 너무 소름 끼칠 정도라고요. 그럼 내가 불쌍해서 지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아니요. 저는 오히려 신우이가 골프장에서 물 흐리고 다니는 것 같아서 늘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요. 이렇게 뻔한 거짓말로 한번 모면했다고 없던 사실이 다 사라지진 않으니까. 저는 말을 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캐디 일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이건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새파랗게 변했죠. 특히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아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게 미래를 생각한다면 훨씬 나은 선택일 테니까요. 그렇게 신우이는 결국 서방님의 손에 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걱정은 됐지만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방님에게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경고를 했죠. 그동안 서방님이 가정에 소홀했었던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저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가서도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고 여기서 단호하게 잘 끊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이 부부는 한동안 크게 싸우곤 했지만 이혼은 안 한다고요. 서방님이 이번 한 번만은 용서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디 일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대신 서방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사장에 다닐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카들을 생각하면 잘 됐다고 마음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채로 캐디 일을 시작했으니 결국 사달이 날 수밖에요. 왜 들리는 골프채는 안 들고 다른 걸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디 일만 성실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초록의 골프장에서 나이스샷을 외치고 있답니다. 혹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확 바꿔주셨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